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세에서 진행하는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수세코리아에서 근무 중인 솔루션 아키텍처로 근무 중인 김승우라고 합니다. 오늘 코리아에서 준비한 주제는 CentOS 지원 종료, 이젠 수세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라,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장표가 좀 작게 보여서 일단 웹캠은 끄고 이제 장표 위주로 음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그 웨비나 툴인 고토웨비나의 그 질문 탭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나 담당 영업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X86 시스템이나 리눅스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요새 도입하시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세대를 하신다거나 뭐 장비 대개체를 많이 하실 텐데 어, 대부분 다 X86 기반, 특히 뭐 CSP든 가상화든 아니면 뭐 베어메탈 시스템, 온프렘 시스템이든 거의 대부분 99% 이상 다 X86 기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실 거고, 예전부터 갖고 오시던 어떤 그 레거시 운영 환경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X86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X86 하드웨어를 조금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가격이 다른 여타 그 AIX나 뭐 메인프레임 대비 이제 월등히 저렴하고 그렇다고 이제 성능이 그 다른 시스템에 비해 낮냐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아직은 파워 PC에 비해서 IPC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가성비로 놓고 따졌을 때는 이제 월등히 메리트가 있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X86은 이제 여러 하드웨어 제조사나 뭐 소프트웨어 제조사들과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 접목이 여타 다른 하드웨어 인프라 대비 월등히 빠르고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제 X86이 이제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예전엔 단지 이제 일부 유저들이 사용하던 랩탑이나 뭐 데스크탑을 넘어서서 이제 서버 시장에서도 이제 X86으로 이제 메인 핵심 플레이어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당연히 물론 하드웨어만 좋다고 이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거나 이제 발전해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하드웨어에서 운영될 결국은 사용자들을 위해 제공될 서비스들이 이 X86 환경에 이제 최적화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들 쓰시는 이제 상용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현재는 이제 X86 기반을 이제 메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향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 뭐 AIX나 유닉스를 다 배제하고 오라클이라든지 SAP도 26년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플랫폼들은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X86 베이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이제 지원하도록 정책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레거시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26년 이후에는 전부 다 X86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을 다 하셔야 되는 이런 당면 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상용 어플리케이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 요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 소스 기반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솔루션들이 전부 다 이제 X86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생태계가 이제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기반의 제품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X86 기반으로 시스템을 사용해 나가셔야 되고 특히 쿠버네티스 이쪽 계열 이제 요새 어플리케이션들 배포나 이런 운영 관리들은 전부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X86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향후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나 뭐 서버 운영 제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요새는 이제 CSP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많이 가시고 클라우드에 또 계셨던 분들 다시 이제 뭐 다운사이징을 해서 이제 베어메탈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이제 업무 단위를 이제 쿠버네티스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엣지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모든 그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건 리눅스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 계열도 이런 엣지 환경에 대한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리눅스에 비교하면 너무 좀 처참할 만큼 그 호환성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계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 소스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소스 코드가 오픈돼 있습니다. 오픈돼 있어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인핸스먼트, 버그 픽스라든지 뭐 기술 기능 개선 사항들을 이제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오픈 소스라고도 하고 이제 뭐 다른 말로는 개방형 플랫폼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 아무래도 발견되는 그러니까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이런 많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어떤 그 취약점들이 빠르게 발견이 되고 조치가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근 10년 동안 거의 5배 이상의 취약점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미 24년 3분기까지만 해도 23년 한 해 동안 발견된 취약점 개수를 이미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 발견 개수라든지 이런 취약점 DB 누적되는 수량을 보시면 연간 25% 이상, 거의 30%에 육박하게 매해 이런 오픈소스 쪽에서 취약점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많은 취약점들은 오픈소스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취약점들은 이제 외부 악의적인 사용자들에 의한 이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떤 대부분의 악성 사용자에 의한 이제 공격 패턴들을 보면 어, 악성 코드들,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하죠. 이런 때 이제 어떤 악성 코드들을 심어서 원치 않는 그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요새는 이제 그 서비스들의 고집적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단순한 물리 서버라든지 이런 플랫폼 위에 하나의 서비스만 도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돼서 함께 돌잖아요. 그래서 100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 중에 하나만 뚫리더라도 그 뚫린 외부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그 방화벽이 뚫린 그 시스템 하나 때문에 주변에 연계된 같은 이제 서비스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함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쪽 이런 보안이라든지 커리큘럼이 좀 되게 중시되고 있고 각 이런 것들을 캡슐화라고 해서 이제 요새 캡슐화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시스템 한 대만 뚫리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전부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업종별 이제 이런 보안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요새는 금융 쪽이 이제 좀 그 주요 핵심 공격 대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자산들 이런 것들이 요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게 웹 기반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쉽게 공격하기도 쉽고 공격이 성공했을 때 이런 고객들 정보라든지 자산 탈취하기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국내는 조금 물론 이제 대부분의 트렌드와 해외 트렌드와 맞는데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글로벌 대비 제조업이 좀 발전된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 쪽 공격도 많지만 특히 제조 쪽 이쪽 공격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해 어떻게 보면 리눅스 시장은 매해 20%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요새는 리눅스 OS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쿠버네티스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쿠버네티스라든지 아니면 CSP 운영 환경에서도 이제 대부분 리눅스 베이스로 환경이 구성돼 있고 이런 운영 시스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를 따지자면 이제 리눅스 시장은 아직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어떻게 보면 좀 오픈소스의 모태 같은 존재거든요. 오픈소스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 모든 오픈 소스들이 다 이런 리눅스의 어떤 유산, 레거시나 뭐 이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장 성공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리눅스이고 리눅스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리눅스 환경 위에서 이제 수많은 지금 커뮤니티에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모든 오픈 소스들은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두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리눅스 베이스 위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리눅스 환경에서 실제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이제 그 이런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좀 토양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그 이런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영역이 이런 리눅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외부의 악의적인 사용자들 공격들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을 하시려면 어떤 그 주기적인 오픈소스의 특징인 주기적인 이제 관리, 패치와 관리, 그다음에 어떤 자사의 그 컴플라이언스 규제와 이런 보안 설정들을 항시 이제 그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 나가셔야지만 됩니다. 특히 요새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그 플랫폼을 많이 갖고 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 당장 이제 어떤 그 자산으로 잡히는 눈앞에 보이는 뭐 그런 자산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그 관리가 우리는 이제 안전한 뭐 클라우드 CSP 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CSP들조차 이제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그 롤을 가지고 실제 인프라만 제공해 줄 뿐이지 그 안에서 돌고 있는 어떤 고객들의 인스턴스, 게스트 OS들에 대한 그 이런 보안 작업, 보안 관리, 업데이트, 패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자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SP 운영 환경일지라도 이런 해당 안에서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제 그 OS에 대한 패치들은 사용자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작년 이제 가을쯤에 이제 큰 보안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크게 이제 기사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안적으로 보면은 엄청 큰 그 CVE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해당 보안 취약점의 그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T를 10년 이상 이제 이쪽 계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분들은 이제 허트블리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0년도 초중반쯤에 이제 되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그 취약점이었는데, 요 허트블리드 취약점 스코어가 7.5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가을에는 그 9.9짜리 취약점이 발표가 됐고요. 요게 원체 심각해서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좀 이런 뉴스라든지 이제 사회적 이슈까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의 요새는 매해 한 건씩은 이런 심각한 보안 이슈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실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어떤 보안 특정 이제 기업에서 이제 보안 사고가 돼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뭐 뉴스를 도배한다든지 기업들 간에 큰뭐 이슈가 돼서 뭐 그 솔루션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이런 취약점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이제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해 한 건씩 이런 큰 보안 취약점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런 취약점이 발표됐을 때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들을 조치를 안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들에 의한 주요 공격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AI가 이제 너무 유행이 되면서 예전처럼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수작업으로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자동화 스크립트 정도로 이제 공격을 했다면 요새는 이런 공격 패턴에도 AI를 녹여서 이미 공론화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요 취약점 정보를 AI에 싹 입혀서 그 공격 타겟을 지정한 다음에 그 하나라도 그 입력된 취약점이 이제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AI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조치가 안 된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그 포인트를 뚫고 들어와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0개의 시스템 중에 한 개라도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뚫리게 되면 그 연관된 시스템들은 전부 다 함께 다 오염이 돼서 이제 사용자 고객의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자산 이런 것들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 이미지에 한번 타격이 가게 되면 이제 한동안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IT 인프라의 보안이 무엇보다 이제 어떤 마케팅보다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객의 자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중국발 많은 소셜 이커머스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잘 쓰기 불안한 것들이 우리들의 이제 개인 정보들이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고 어떻게 이제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들에게 이제 그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품의 신뢰도도 문제지만 이런 개인 정보들이 이제 나쁘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에서 이런 사용자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눅스 플랫폼이나 오픈소스의 보안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핵심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의 운영 환경을 위한 이제 안전한 주요 핵심 과제 세 가지는 이제 우선 요런 주기적으로 거의 어떤 뭐 매달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오픈 소스들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제 그 CV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고 공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취약점들이 스캔이 되면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고 그거를 위한 패치를 이제 사용하실 때 그 패치들을 인터넷에서 단순하게 뭐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급망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요새는 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이런 패키지 리포지터리 혹은 이제 업데이트 서버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런 오염된 패키지들을 불법으로 올려놓고 혹은 이런 그 각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그 리포지터리 서버들을 업데이트 서버들을 공격해서 자기가 오염시킨 패키지를 몰래 심어놓고 그것들을 이제 그 외부의 사용자들이 다운받아서 이제 그 패치를 입히시는 순간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무수하게 이제 배포되는 이런 그 공급망 공격이 이제 일반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에서 이제 그 불분명한 패치들을 쓰지 마시고 벤더들이 제공하는 검증한 안전한 패치들을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오픈소스로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안고
사용하시는 동안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될 숙명 같은 건데, 요런 그 위에서 앞서 언급드린 행위들, 그러니까 관리 작업들을 사용하시는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계속 갖고 운영 중이신 자산, 서비스 중이신 자산들을 항상 어떤 취약점에 노출된 게 없는지, 뭐 최신 이슈들, 보안 취약점 업데이트된 것들에 대해 영향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고, 영향도가 있는 시스템들은 이제 식별하셔서 올바른 이제 안전한 이런 패치들을 다운 받으셔서 이제 그 메인터넌스를 잡으셔서 업데이트 하시고 서비스 영향도를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동안은 이제 거의 숙명처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한 개의 서비스를 뭐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뭐 한두 개, 뭐 많아야 10개, 요 정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유관된 시스템들까지 뭐 합하면 그 어떤 메인 플레이어, 그러니까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 같은 쪽에서는 뭐 수백 대, 수천 대의 시스템들이 서로 이제 유관된 하나의 뭐 고객, 특히 뭐 텔레코나 뭐 생산 쪽 이쪽에서는 뭐 MES 시스템이라든지 고객 DB를 가지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구성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수백 대, 수천 대의 시스템을 계속 뭐 데일리로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식별된 것들을 패치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새는 예전 대비해서 이제 인력도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시스템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죠.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뭐 갖고 있는 IDC 안에 장비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정말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가 어, 제공되고 있잖아요. CSP를 포함해서 뭐 가상화 환경 이런 아니면 사스 타입의 어떤 이런 서비스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이제 돌고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다양한 고객들에게 이제 제언을 드리는 어떤 솔루션들이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 프로그램과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런 이제 사용자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자 이제 오늘 그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고요. 이제 저희가 소개드릴 이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모든 종류의 배포판을 호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 같은 경우 시장에는 이제 정말 많은 리눅스 배포판이 있거든요. 저희 수세도 이제 메인 제품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리눅스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이 리눅스 배포판 종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인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배포판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수세 리눅스를 포함해서 특히 레드 계열 아니면 이런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샌드오스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 이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거나 아니면 오라클 하드웨어를 쓰시는 분들 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계시고 그 외에도 라키 리눅스라든지 우분투, 데비안, 뭐 알마 리눅스, 아마존 리눅스 이런 그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배포판만 다양한 게 아니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도입되는 시기나 용도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배포판들끼리도 이제 버전이 너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DB 쪽 어떤 상용 DB라든지 오라클 DB를 만약에 도입하기로 하셨다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리눅스를 많이 도입하시겠지만 그게 뭐 도입 연도 이제 보통 저희 리눅스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마이너 버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해에 도입했더라도
도입 시기 연초냐 연말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 마이너 버전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이너 버전이 다르다는 건 그 패치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패치셋을 다르게 갖고 가야 되고 관리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 같은 배포판을 쓰신다 하시더라도 버전이 다름에 따라서 관리 포인트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는 이런 다양한 배포판의 그 종류에 상관없이 다 수세 이 매니저에다 전부 다 등록하셔서 이런 다양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메이션, 자동화 기능들을 모두 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센트OS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스트리밍, 그러니까 커뮤니티 버전을 제외한 그 예전에 그 레드햇 그 클론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끝났죠. 작년 6월 이후로 이제 지금 더 이상 커뮤니티에서 최신 패치라든지 버전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가장 사실 많이 쓰시는 부분들은 이 센트OS 부분이거든요. 이 센트OS를 더 이상 커뮤니티에 최신 패치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인 패치라든지 오디시 관리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더 이상 라이프 사이클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패치라든지 업그레이드 작업, 업데이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솔루션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같은 클론 계열인 레드햇 계열 리눅스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오라클 리눅스로 전환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이제 패키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 간에 그냥 CentOS 환경, 운영 환경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인스톨된 패키지를 전부 다 그 해당 벤더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버전으로 재인스톨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서비스 단순 전환이 아니라 어, 대개체에 준하는 수준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시스템이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 수백 대, 뭐 수천 대 운영하시는 고객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 하나하나에서 이런 대규모 작업을 하시기가 정말 부담되고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그 역량도 파악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간에 서로 이제 그 연관된 연계성, 복잡성도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유관된 전체 서비스들도 그동안 이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환 작업이 단순하게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24시간 이상을 잡고 이제 패키지 전체 인스톨된 패키지에 대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운타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 같은 경우 이런 그 전환 작업이라든지 이런 다운타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센트OS 운영 환경 그대로 저희 업데이트 패키지 채널 주소만 저희 수세 쪽으로 전환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설치된 버전에 대한 보통은 이제 레이티스트 버전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마이너 버전을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 해당 메이저 버전의 가장 레이티스트 마이너 버전에 대해서 저희가 최신 패치 혹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마이너 버전이 낮다면 그 마이너 버전의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패치까지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가신 경우 저희가 29년까지 28년 12월까지 수세가 책임지고 최신 발생되는 이런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패치를 제공해서 멀티 리눅스 사용자들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 상황이나 뭐 이런 그 분석이 벤더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수세 서포터 팀을 통해서 케이스 지원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뭐 사실 작업이랄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리포지터리 주소만 저희 쪽으로 전환해 주시면 저희 멀티 리눅스 서포트를 이용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다양한 요새 센트OS 뭐 7버전, 8버전, 9버전까지 나와 있죠. 이제 이런 버전 또는 센트OS뿐만 아니라 레드 계열 아니면 수세 리눅스, 아마존 리눅스 이런 것들도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런 다양한 배포판, 다양한 버전들의 리눅스를 통합해서 쉽고 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향후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와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함께 사용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센트OS라든지 레드 계열과 이제 100% 코드 호환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사용 중이신 어플리케이션의 영향도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모르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세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포인트를 다 찾아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7 버전, 센트OS 7 버전 같은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작년 6월 이후로 종료됐는데 저희는 타사는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된 버전에 대해서 익스펜션 이제 서포트를 받으시려면 별도의 추가 계약이 필요합니다. 원래 사셔야 되는 서브스크립션 플러스 ELS라는 별도의 서브스크립션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별도의 그런 추가 비용 없이 28년까지 이제 고객들에게 최신 패치라든지 취약점 이런 것들을 보완 패치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패치 제공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와 계약하는 이제 단계 레벨에 따라서 이제 단순 이제 패치만 원하시는 고객들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패치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고객들은 기술 지원까지 함께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 프로모션 패키지 안에는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리눅스 매니저, 수세 매니저라고 흔히 부르는 요 리눅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 솔루션을 이제 별도의 비용 없이 도입 비용이 없이 이제 함께 도입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패치 및 이제 패키지 관리 기능인데요. 이게 수세 매니저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등록된 다양한 종류의 배포판들을 수세 매니저 하나로 수세 매니저가 등록된 다양한 배포판들의 업데이트 서버, 리포지터리 서버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제품별로 혹은 버전별로 이런 업데이트 서버를 별도로 구성하실 필요 없이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앙에서 수세 매니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이렇게 수세 매니저가 갖고 있는 이 최신 업데이트 서버랑 등록된 클라이언트들과 비교해서 어떤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이 특정 취약점에 노출이 돼 있는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주고 만약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최신 패치들을 내려서 이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UI 기반으로 쉽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운영하시는 시스템이 500대, 1000대다 하면 요거를 어드민,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시고 식별을 하시려고 해도 며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최악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정기성을 띠고 뭐 분기에 한 번, 뭐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의 이런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소재의 이런 취약점들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뭐 몇 시간 내에 그 수백 대, 수천 대의 시스템들 빠르게 패치가 필요한 시스템, 불필요한 시스템을 찾아내서 패치가 필요한 시스템들에게 그 올바른 이런 패치들을 내려보내서 업데이트 작업을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인적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향후 이제 이런 패치를 입히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고 빠르게 몇 초 안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시스템들을 식별을 해서 필요한 경우 그 식별된 화면에서 즉시 패치를 실행시키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세 매니저를 만약에 도입을 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리눅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면 해당 취약점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특정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사이트 규정상 어떤 특정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필요하실 경우 이런 그 취약점 번호를 가지고 검사를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조회를 하셨을 때 그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만 별도로 발췌해서도 리스트업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해당 어떤 패치, 그 수세 매니저가 갖고 있는 보안 패치에 대한 그 정보라든지 정보를 받으시고 요 보안 패치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패치가 필요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만 쭉 별도로 이제 리스트업해서 요 화면에서 요 왼쪽 끝에 보이는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패치 적용 요 버튼만 누르시면 요 화면에서 패치가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함과 동시에 바로 업데이트도 함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이제 그 어드민 관리자분들께서 패치를 하시려면 어떤 그 내부에 갖고 계신 뭐 중앙에 이제 업데이트 서버가 있으시면 이런 업데이트 서버에 원하시는 패치를 다운 받으셔서 리포지터리를 다시 꾸미셔야 되고 구성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단순히 이런 그 베어메탈 그 자사의 IDC 환경이 아닌 CSP나 이런 경우 이제 해당 CSP에서 제공하는 혹은 해당 벤더에서 제공하는 이런 업데이트 서버에 등록을 하셔서 필요하신 패치를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데 저희 수세 매니저를 통해 등록된 이제 리눅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일어나 하나의 솔루션에서 다양한 배포판 버전들을 이렇게 패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전 취약점이 식별이 됐으면 이런 그 취약점이 식별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이런 패치를 내려보낸 패키지 저장소 업데이트 서버 시스템 관리잖아요. 이렇게 수색 매니저는 다양한 배포판에 대한 업데이트 서버 혹은 이제 뭐 리포지터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에서 이제 불필요하게 여러 시스템에 각각의 이런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없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 매니저의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까도 설명드린 다양한 배포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 환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베어메탈 뿐만 아니라 CSP, 메이저 CSP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혹은 가상화 환경 위에서 돌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아니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부의 뭐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 모두를 다 수세 매니저에 등록하셔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매니저에 뭐 등록이 가능한 불가한 클라이언트들 운영 환경들을 별도로 제약이 없고요. 거의 그냥 모든 운영 환경들에서 운영 중인 이 리눅스 시스템들을 저희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에 등록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IDC 환경이라도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인프라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CSP도 이제
존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요새는 이제 하나의 CSP 환경뿐만 아니라 멀티 CSP 가용성을 위해서 멀티 CSP 환경에 이제 이런 인프라 운영 환경을 구성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의 CSP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그 CSP 다중화를 해놓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특정 CSP에 몰려 있는 경우 이제 해당 CSP에 이제 어떤 문제가 요새 뭐 한 번씩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CSP 쪽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체 서비스들이 다 중지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저희 우리나라 국내 이제 공공 정책이라든지 금융 쪽, 특히 금융 쪽 정책들은 이런 멀티 CSP 환경에 서비스를 구성해라가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CSP 환경에서 운영 환경을 갖고 가실 경우 이렇게 네트워크 대역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격리된 환경에서 이제 음, 해당 서비스 환경들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수세 매니저에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수세 어, 멀티 리눅스 매니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록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같은 네트워크나 물리적인 위치 안에 수세 매니저를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의 다양한 그 운영 환경을 저희 수세 매니저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통합해서 다 등록해서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영 환경에 제약 없이 상단에 있는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해서 어, 전체를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자동화 관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세 매니저 자체는 이제 썰트 스택이라고 하는 어, 약간 그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약간 이제 앤서블의 형제 같은 그 자동화 컴포넌트입니다. 이런 베이스는 썰트 스택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앤서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부에 앤서블로 이제 자동화 코드를 짜놓으신 그 사용자분들께서는 그 수세 매니저를 도입하시면 수세 매니저에 이런 플레이북을 등록을 하셔서 이런 플레이북을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앤서블이나 썰트 스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나중에 좀 후반에 이제 그 시연 환경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런 그 자동화 컴포넌트 어떤 솔루션 통한 거 아니라 이제 많이 쓰시는 이제 그냥 기초적인 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루비, 파이썬 뭐 다양한 스크립트 형식을 이런 수세 매니저에서 전부 다 그 등록하셔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북 관리뿐만 아니라 요 이런 스크립트들을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실행을 시킬 건지 혹은 특정 클라이언트들의 이런 그 자동화 스크립트들을 이제 배포하고 싶으시다면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예를 들어 뭐 신규 시스템 베어메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화 인스턴스들이 도입이 되면 뭐 사이트들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뭐 내부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SMS 아니면 보안 툴 아니면 에이전트 그 관리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쓰시는 사용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신규 시스템이 들어오면 관리자가 이제 먼저 접근을 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수동으로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뭐 스크립트들을 어, 업로드 하셔서 그 수행시켜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하시는데 수세 매니저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함께 녹여 놓으셔서 예를 들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네트워크 설정만 구성하신 다음에 수세 매니저에 먼저 등록을 하신 후 이런 그 관리 에이전트들이라고 이제 운영 유틸리티라고 많이 부르는 이런 것들을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자동으로 혹은 이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신다면 누락 없이 안전하게 이제 이런 빠르고 안전하게 이런 자사 관리 유틸리티들을 쉽고 빠르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을 제공해드리고 있진 않고요. 이제 별도의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한데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이 도입되지 않는 고객들 같은 경우 이런 큰 비용을 내서 이제 상용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이제 구성하실 필요는 없이 수세 매니저의 이제 별도의 모니터링 서브스크립션이 추가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정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번들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요 모니터링 기능을 확장하시면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이제 표준 자원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해서 원하시는 이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요 프로메테스와 그라파나 기반의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수세 메일 통해서 이제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취약점 기반으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취약점 등급이 높은 보안 이슈들이 이제 공표가 되면 그 취약점 넘버를 가지고 수백 대, 수천 대의 이제 운영 중인 리눅스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자들이 이제 접속하셔서 영향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실 필요 없이 수세 매니저 하나로 취약점 넘버만 넣으시면 전체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의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수초 이내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들이 식별이 되면 저희가 패치를 하려면 이제 당연히 1순위가 우리가 운영 중인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시스템들이 해당 취약점에 해당 패치가 필요한지를 먼저 식별을 해야 작업 계획을 세우고 영향도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시스템이 많거나 아니면 다양한 버전의 같은 배포판이라도 버전이 다를 수 있고 혹은 뭐 용도에 따라서 뭐 수세 리눅스 아니면 뭐 일부는 센트OS 얻은 경우는 뭐 레드 계열을 쓰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전문 지식이라든지 해당 시스템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식별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특정 보안 이슈들 아니면 정기적인 보안 패치 이런 것들을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식별하실 수도 있고 빠르게 식별된 것들에 대한 이제 조치도 하나의 수세 매니저 화면을 통해서 어떤 특정 스케줄을 걸으셔서 뭐 가장 사용량이 적은 시간 혹은 아니면 이제 뭐 새벽 서비스가 중지된 새벽이나 뭐 이런 특정 시간을 등록하셔서 스케줄링 하시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즉시 이제 패치가 반영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이제 저희 수세 매니저에서 이런 패치가 필요한 대상을 식별하고 그 필요한 패치셋도 함께 수세 매니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패치, 업데이트 작업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제 수세 매니저는 오픈스캡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 환경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설정해야 될 이제 보안 가이드 같은 것들을 어떤 프로필 형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께서 운영 중인 시스템 환경과 아니면 글로벌 권장 설정 값과 이제 비교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이런 보안 권고 가이드 라인들을 수세 매니저에 아까 보여드린 자동화 보통 이제 점검 스크립트를 많이 쓰시잖아요. 점검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이제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위배된 것들을 리포트로 이제 받아 보시고 그런 것들의 미비점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수작업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적용하실 필요 없이 이런
수세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이런 보안 점검 스크립트조차 수세 매니저에 등록을 하셔서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의 즉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책에 따라서 뭐 분기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혹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보안 점검들을 하실 텐데 원하시는 시기에 맞게끔 이런 보안 점검이라든지 발견됐으면 아니면 그 권장하는 이제 그 내부에 자사 이제 보안 설정들을 스크립트로 녹여 작성해 놓으시고 수세 매니저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클라이언트들의 그때그때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서 실행시킨다든지 스케줄을 혹은 이제 원하시는 시간에 스케줄을 걸어서 이제 실행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런 정말 많은 리눅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작업들을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데모를 보여드리면 네. 먼저 이제 이게 지금 패치 화면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그 취약점 넘버를 보시고 이제 그 해당 취약점에 이제 영향을 받는 시스템 클라이언트들을 이렇게 스캔하실 수도 있고 그 특정 취약점 패치셋 정보를 들어가시면 어떤 취약점인지 그다음에 이 해당 패치는 어떤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 패치에 이 패치가 필요한 시스템들이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그거 식별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체크하셔서 즉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패치 고급 검색 기능을 통해서 특정 패키지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약점 넘버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사이트에 따라서 너무 최신 패치는 이제 지향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패치가 안전한지 검증된 예를 들어 6개월 전까지 이제 패치를 하겠다. 특정 이제 그 주기성 특정 기간 안에 나온 그 패키지만 업데이트를 하겠다. 실제 운영 환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주기, 특정 기간 안에 그 제공된 패치들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검색이 된 패치를 통해서 패치셋을 가지고 해당 패치셋에 어떤 패키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패치셋에 적용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클라이언트들인지 그리고 그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를 찍고 언제 업데이트 이 해당 패치를 적용할 건지 스케줄까지 이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U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자동화 쪽 설명드렸잖아요. 수세 매니저 쪽에서는 그 앤서블 플레이북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런 모니터링 아니면 시스템 정보 게더링 아니면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리눅스 표준 쉘뿐만 아니라 보셨지만 루비, 파이썬 다양한 포맷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요게 이제 그 소스 코드 리비전까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스크립트들이 변경되거나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언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버전 관리도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갖고 계신 등록된 스크립트들을 어떤 시스템에 배포를 할 건지 혹은 사용하게끔 이제 등록을 할 건지 이렇게 매니지먼트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등록된 수세 매니저에 등록된 스크립트가 뭐 100개라고 하면 요 100개를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부 다 배포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시스템들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시거나 앤서블 플레이북 같은 경우 실행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그 자동화 혹은 이제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함께 수세 매니저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강력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런 스크립트들에 대한 버전 관리까지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세 매니저 하나로 이제 리눅스 운영 환경들은 모두 다 통합해서 쉽고 빠르게 이제 갖고 가실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는 모든 제품들을 이제 오픈 소스 베이스로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 오픈소스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공급망 보안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는 이런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오픈소스 어떤 패치라든지 패키지를 개발할 때 어떤 표준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가진 이제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공급망 라인에서 어떤 악의적인 개발자들, 공격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용자에 의해서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요거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 구글이 주도하는 SLSA, 뭐, 흔히 슬사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공급망 보안을 안전하게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어떤 표준 전략 방식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요새 아마 4가 없어지고 3까지로 이제 단계가 바뀐 걸로 아는데 저희 수세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런 모든 제품들은 이 구글이 주도하는 SLSA의 가장 높은 등급을 인증받고 준수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이런 패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세가 제공하는 모든 패치들과 패키지들은 이런 공급망 보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믿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발표가 끝나면 저희 많은 커뮤니티 링크가 아마 채팅창으로 올라갔을 텐데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소정의 상품들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은 회의가 웨비나가 끝나더라도 저희 담당 영업분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메일 혹은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뭐 뵙던지 아니면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든지 하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